새 정부 들어 첫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장애 등급제가 전면 손질됩니다. 현행 1등급에서 6등급인 장애 등급은 내년까지 중증, 경증 등의 2개에서 3개 등급으로 단순화되고 2017년에는 전면 폐지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 1호선 대방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와 관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사고 지점에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연하던 중 코레일 직원, 철도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은평문화원 박인호 원장의 복지시설 혐오 발언에 장애계 단체가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장애계 단체의 출입을 통제코자 승강기와 계단을 봉쇄하는 등 임시 변통으로 대응해 장애계 단체는 박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지난주 소개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 노인의 안타까운 사례에 이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관계당국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이창훈 앵커, 기쁜 소식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대만에서 세계 생명사랑 국제상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많이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열려 장애인 정책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오는 2017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24시간 응급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개 장애 유형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 등급제. 몸이 불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에 차등을 두다 보니 장애인 등급 심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도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돼 장애계에서는 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6단계인 등급을 중증, 경증 등 2단계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이후 오는 2017년까지 장애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 판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학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현재의 방식 대신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 판정 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그 내용에 따른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실질적인 내용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그 또한 공연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우선 실질적인 내용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언제쯤 장애인들은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여성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내리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지하철과 승강장을 연결해줄 안전 발판도 없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철도공사 관계자들 참 답답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를 이어주는 안전 발판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 관계자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지난 18일 수도권 1호선 대방역에서는 중증장애 여성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하차 중 휠체어가 뒤집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집힌 이유는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그리고 높이 차이, 즉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한 뼘이 넘는 공간에 앞바퀴가 빠진 것입니다. 현재 부상을 당한 여성 장애인은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높아서 네네. 턱도 간격도 있고 턱도 네. 있고 해서 네. 여하튼 이제 전동으로 세게 치어 올라가니까 앞바퀴는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전동으로 이제 세게 다시 차고 올라가려고 할 때 네. 네. 그걸 못 넣고 뒤로 가면 너무 큰 거거든요.
기자회견이 있다던데 네. 그 기자회견 안 하게 하면 안 되냐. 네. 그러면 모든 요거 다 들어주겠다. 뭐 네. 시설면이든 합의적이든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한편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대방역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안전 발판 장치의 사용법조차 모르는 코레일 관계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 발판을 갖고 오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방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윤 동지가 사고 난 데는 저 넓은 단차가 아니라 여기서 사고 났어요. 여기 바로 옆에. 요 조그만 간격에도 장애인이 넘어집니다. 5cm에도 넘어져요. 비장애인들에게는 갑자기 별거 아닌지 몰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있는 것이고 맨날 닥쳐야 되고. 이에 대방역을 관할하는 영등포 역장은 이달 말까지 이번 사고 지점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30일, 31일 양일간에 거쳐서 지금 단차를 해소를 시킬 겁니다. 이게 일단 그 문제는 이달 중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중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김 씨가 사고를 당한 구간에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를 휠체어를 타고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들과 철도 보안 요원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무리하게 전동차에서 끌어내고 취재진을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승강장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한 뼘의 틈이 죽음의 문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복지시설을 깎아내리는 공직자들의 반인권적인 발언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한 공공시설 원장이 얼마 전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계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막말을 한 문화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은평구에서 나가달라는 피켓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발언한 박인호 은평문화원장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 박인호 은평문화원장은 은평구가 정신병자가 많은 동네도 아닌데 서울시가 혈액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등의 혐오시설을 은평구에 퍼부었다고 말하는 등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폄하하며 장애계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박 원장의 반인권적인 발언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뿌리 깊은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공개 사과와 함께 원장직 즉각 사퇴, 은평구에서의 전출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장애계 활동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며 박 원장의 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사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박인호 원장의 사퇴를 모두 촉구합니다. 하지만 당초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박 원장의 말과 달리 2층으로 올라가려던 장애계 단체 관계자들은 승강기와 계단을 봉쇄하는 경찰에 막혀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박 원장은 1층으로 내려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혐오 시설로 실현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 말씀드립니다. 분명 잘못된 발언이기에 죄송함을 표하며 앞으로 은평구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계 단체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함께 원장직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박 원장은 추후 장애계 단체 대표단과 다시 만나 협의를 거쳐 다시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의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 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 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 특별 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복지신문고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인 할아버지가 복지제도의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건지 관계당국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임진순 할아버지. 찾아오는 손님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바깥에 나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생활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늙었어도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늙었다고 활동 도우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집 근처 가까운 곳을 산책한다고 해도 빠르게 다니는 차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낯선 곳을 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전에 여기서 사고 날 뻔했어요. 갑자기. 나는 이제 지팡이만 이렇게 들고 가면 그 운전수가 보고 쓸 줄 알았죠.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날은 그냥 가는데 막 갑자기 막 차가 정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보니까 지팡이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요거를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 임진순 할아버지에게 제일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1급이 있으실 뿐이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법에 지금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네네. 명확하게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단지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 급여 신청 자격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분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당시 65세가 넘은 할아버지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도움을 못 받는 상황. 또 다른 서비스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인데요.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사 제도인 노인 요양보험 제도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두 제도는 사실 다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사회활동 등의 고려가 있기 때문에 외출이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신청을 하여도 그 판정 기준에 적합치 않아서 왜냐하면 거동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등등의 이유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서비스 대상으로 판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을 전혀 못 나오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완강하게 유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준을 강요한 것이죠. 임진순 할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8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임진순 할아버지처럼 활동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진순 할아버지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복지제도로부터 버림받는 장애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근로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5점 만점에 평균 2.4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9,300명 중 7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근로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균 2.4점, 근로시간과 근로강도가 지적된 가운데 특히 급여와 복리 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평균 6.9점, 7점 이상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비율이 전체 66.3%였으며 가장 높은 10점은 9.1%로 나타나 심각성을 시사했습니다. 임금 동결됐을 때 공무원들의 임금에 동결되면 우리도 임금에 동결되는 지금 3년 이렇게도 간 적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만 준공무원이고 나머지 때는 그냥 너희는 그냥 봉사하는 집.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 경험도 다수였습니다. 언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 경험은 각각 60.3%와 56.8%, 발길질과 주먹질 등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응답도 18.8%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 밖에도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인 만큼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부당 대우, 기관 및 운영법인의 종교적 성향 강요와 윤리적 실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지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기능 경진대회가 전라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을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혼합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지난 28일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본 직종인 기기조립, 데이터 입력, 봉제, 제과제빵 외에도 특화 직종인 도예와 쇼핑백 제작의 경진이 펼쳐졌으며 총 120명의 지적장애인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나온 계기가 컴퓨터를 잘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컴퓨터 관련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자격증 시험도 도전해볼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배우면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고. 수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대회에 임하게 된 참가자들은 저마다 가진 꿈을 밝히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해당 직종별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됐으며 기본 직종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30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영천경찰서와 대구 경북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협약을 맺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영천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협력 체계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로 인한 경제, 법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와 교육 홍보 활동, 피해자 가족 보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서울의 한 자치구 문화원장이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발언하며 장애계에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가끔씩 터져나오는 이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